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할 거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급여 제공 지침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다양한 거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한 가지만으로는 뭐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당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형을 보면요. 인적사항이 있죠. 이름, 나이, 생년월일, 가족사항, 신체정보, 어디에 점이 있다든가, 의료 정보라든가, 기호, 성향, 종교적인 정보, 소득, 재산이 얼마 있다든가, 신용이 어떻다든가, 이런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케어포에 직원의 나이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원의 종사자끼리 서로 나이를 모르다가 나이를 알고 직원 간에 언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종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를 다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급여 기록도 하시고 전산 시스템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르신의 가정사나 어르신의 환경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또 보호자하고 엉뚱한 소리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뭐요? 우리가 그 수급자 정보를 유출해 갖고 타기간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빼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종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비밀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그럼 수집할 때 우리가 그 어르신이나 종사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잖아요.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기관에서는 장기요한 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및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수급자나 보호자 정보는 뭐예요? 장기요한 급여 제공을 위한 최소한 정보, 그리고 직원은 어떻게 돼요? 직원 채용 및 인사급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딱 그 목적에만 이용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에요? 장기 요양 급여 업무라든가 국민보험공단 급여 업무, 그 다음에 지자체 및 국민보험공단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사업 관련 전산 프로그램 이 목적으로만 해야죠. 이 목적이 아닌 다른 거라서 정보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날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메일로 홍보물이 날아간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급자나 보호자는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요?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서를 어떻게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종사자들은 이 개인정보 보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잠금 장치를 설정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되죠. 케어포 같은 전산 시스템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권한이 있어요. 자, 직원의 생년월일을 볼 수 있는 개인정보 그 상단에 있는 사람요. 그 처리자 권한이 있죠. 이분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종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수급자 직원 정보를 못 보죠. 그럼 직원 정보에 생년월일, 급여 정보, 소득 정보 있죠.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접근으로 각각의 레벨을 관리하고요. 또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뭐예요? 종사자들이 다 비밀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야 된다고 개인정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예, 자,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이용이나 이용자, 수급자에 대한 정보, 신원인수인, 보호자의 정보, 그 다음에 직원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 정보는 계속 이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분이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퇴소를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이후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요. 저희도 5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폐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정보를 어떻게 돼요? 공단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언제 퇴직금을 어떻게 줬고 급여를 어떻게 줬고 어떻게 근무했다는 거를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를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제공을 지침에서 개인정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관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요. 잠금 장치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수집 및 이용 목적 안에서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종사자라서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소득 정보라든가 어떤 질병 정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르신에 대한 사생활 보장과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시고 급여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